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교재 211조 양도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조.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과세 대상, 소득세법에서 등 관련 법률에서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과세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과세입니다. 충족했을 때만. 그런데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거냐 말 것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물건을 양도를 하되 비과세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서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할 거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의 개념에서는 세 가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첫째, 도대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 그러한 거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는 거래와, 셋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래의 구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가 양도로 보는 것이냐 양도로 보지 않는 거냐. 자, 근데 여기서 공부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 생각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가끔가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양도로 본다는 것은 결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것은 양도로 본다는 것이고, 양도로 안 본다라는 것은 역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비과세까지 혼합해 놓고 양도로는 보는데 비과세 대상이 돼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은 조금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면 시험에서 제시된 거래를 보고 그 제시된 거래에서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결론은 과세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단순하게 하세요. 과세면 양도로 보는 거고, 과세가 안 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의의로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뭐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밑줄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가 중요한 거죠. 관계이시가 아니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 변제라든지 또는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여기 중요한 말 나와요. 이제 동그라미 유상,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유상으로, 사실상 동그라미 이전. 여기가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유상과 사실상 이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이시 없이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이 반드시 유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집어주세요. 그러면 역시 이거죠. 유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죠, 여러분? 사실상이죠. 사실상.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실질과세원칙, 즉 세법에 내재하는 가장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원칙. 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 이시 없이 없이.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양도다고요? 유상양도다. 유상양도다. 여기서 유상이라는 것은 결론은 단순한 겁니다.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대가가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대가가 존재하는 거.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소유권 이전에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어떤 거냐? 대가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대가의 종류 묻지 않습니다. 뭘 받았으면 되는 것 같은. 뭘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죠. 갑이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무슨 계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겨준 대가로 뭔가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을로부터 뭔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전으로 받았다. 그럼 대표인 것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매매겠죠. 매매. 그렇죠? 민법에서 배우시죠. 이제 계약에서. 돈 받았다고요? 다른 부동산으로 받았대. 다른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부동산 넘겨주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받았대요. 교환이죠. 교환. 그래서 민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교환도 전형적인 무슨 계약이죠?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그리고 넘겨주고 대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켰답니다. 기존의 채무를 어떻게 했다? 소멸시켰다. 채무 소멸도 유상이죠. 이게 뭐죠? 대물변제죠. 대물변제죠. 또 법인의 주식을 받았답니다. 부동산을 넘겨주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받았답니다. 뭐죠 이런 거는?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 여기 대물변제 외에 또 뭐 경락, 경매 이런 것도 되겠죠. 예, 경매로 넘어가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다든지. 예. 이렇게 하여튼 뭔가 받았으면 된대. 하여튼 뭘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어떤 걸 받았느냐는 것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교환과 대물변제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전형적인 유상계약이고 그렇죠? 요 유상계약이 아니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교환이나 대물변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성격이 뭐에 해당이 되거나 교환 또는 대물변제적 성격을 띠게 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대요. 이거는 유상이 아니라 그럼 뭐란 얘기죠? 무상이죠, 무상. 무상. 이거는 무상이죠. 대가 없이요? 무상. 이런 무상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속과 징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양도소득세 배우다가 또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속, 유상, 상속이나 증여라는 말이라면 여러분 무슨 양도다고요? 이거는 무상.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나면 항상 여러분 무상양도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뭐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가 되겠죠.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바라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반드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양도가 되는 과정에서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무상일 때는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 무상 취득자한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보죠. 자, 갑이 취득했어요. 갑이 특정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얼마주 취득했느냐? 3억 원에 취득했대요. 실질 거래가액입니다. 그리고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답니다. 소위 근원교육이죠.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였는가 봤더니 5억 원이었대요. 5억 원.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지금 갑으로부터 을한테 부동산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때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누구한테 뭐로 과세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떤 세모로 과세할 거냐 판단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따져야 되나?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대가가 있니 없니 그 얘기죠.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를 판단하는 요소는 대가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가의 유무. 을한테 소유권을 넘어가고 그 대가를 받았다. 그럼 무슨 양도가 되는 거예요? 유상양도가 되는 거고. 아니다.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유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이 되는 거죠. 무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상일 때와 무상일 때의 차이점이 뭔가가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물건 간에 뭐가 있고 차이가 있고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상과 무상일 때에 달라지는 첫 번째 뭐가 달라지느냐?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집니다.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져. 즉 매매 등을 해서 전형적인 유상이 뭐죠 여러분? 매매라고 그랬죠? 전형적인 유상계획이 뭐다고요? 매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매매잖아. 그럼 매매일 때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던 얘기야? 5억 원에 팔았던 얘기죠. 그 무슨 양도? 유상.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가 되거냐? 유상일 때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당시 가액, 양도가액 전체가 되는 거죠. 차이가 있나요? 있죠. 이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에이 그게 그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아니 같은 남자라도 우리 집 아저씨가 있고 딴 집 아저씨가 있잖아.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다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들 중에 우리 집 아저씨와 딴 집 아저씨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나? 아무나 와. 구분해줘야죠. 구분해줘야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시면 요 차이점을 잘 보시면 출제는 결국 시험 요런 걸 내는 거야. 차이점 구분하느냐 뭐더냐.
묻고 공통점. 그걸 물어봐, 출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여러분 스스로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출전 입장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나라면 이걸 낼 것 같아. 그거 아주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와 지금 강의할 때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 수동적으로 끌려갔어. 수동적으로 끌려갔어. 그냥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더럽게 많아. 그리고 왜 가장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 하면 뭐 하냐고 그 다음날 도로 까먹는데 안정하는 거야. 안 했으면 마음은 편해. 안 했으면 마음은 편해요. 하면 되니까. 근데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 다음 주 오면은 아주 해맑아. 하얀 백지야 그냥. 그죠? 또다시 그림을 그려. 뭐가 차곡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야. 아마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하면 이게 좀 차곡차곡 쌓여 이어가야 되는데 그죠? 차곡차곡 쌓였는데 항상 그냥 여러분 느끼시나요 요즘?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부겠죠. 누면은 빠져나가고 누면 빠져나가고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죠. 환장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연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핸드폰도 그렇잖아. 자꾸 쓰다 보면 소비돼서 메모리 속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고이기 시작해요, 이게. 고요요, 고요. 나가는 속도보다는 이제 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우리는 넣자마자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쌓인다고요.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부하신 분들이 항상 와서 그래요. 교수님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 거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고 싶어서 먹냐고. 나도 마음은 아직도 20대요. 아직도 주말만 되면 종로나 명동으로 나가고 싶어. 요즘은 뭐 이제 홍대나 강남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강남 종로 아니면 명동 아니겠습니까? 괜히 지금도 훅훅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리기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자꾸 쌓여.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이점을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 가정하냐? 첫째, 매매.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다고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뭔지 여러분 다 아셔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에서? 양도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취득가액 얼마? 3억을 빼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3억 주고 사서 얼마 팔은가 여러분? 5억. 그럼 요거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은 얼마고? 2억. 요걸 과세가액을 한다는 얘기죠. 양도차익. 2억 원을 양도차익 과세가를 한 거죠. 과세가액. 요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다. 상속과 증여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 당시 가액 전체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이 돼서 뭐가 과세가 되는 거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과세 가액이 어디가 더 커요? 매매가 더 큰 거예요? 상속 증여가 더 큰 거예요? 상속 증여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뭐. 자식한테 재산을 좀 주고 싶어.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볼까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 아시죠?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예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 무상 이전 시점에서 재산을 이전해주는 시점에서 그 이전하는 사람이 사망했으면은 상속, 두 눈을 아직 뜨고 있으면 증여. 재산을 넘겨준 사람이 눈을 감고 계셨다, 눈 감으셨다, 그러면 뭐로 가는 거고? 상속. 아직도 시퍼렇게 눈 뜨고 있다, 뭐로 가는가? 증여. 응?
제 눈하고 비슷하잖아요. 요걸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뭐 법률 용어로 하면 요거는 사후 무상 이전. 그죠? 요거는, 그렇죠. 생존시 무상 이전. 요게 차이점이에요. 상속과 증여는 공통점 뭐다고요? 무상양도. 차이점은 이전 시점이 사후냐 생존 시냐 요 차이점. 누가? 넘겨주는 사람이. 그죠? 넘겨주는 사람이. 그래서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때는 당사자간 관계가 뭐가 되는 거고 피상속인가 상속인이 되는 거고 생존 시면 당사자 관계가 증여자와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익히 살아오는 과정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약간 법률 체계화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태 여러분이 살아오실 때 민법을 몰라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건 왜 그런 거냐? 여러분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오늘 술 좀 먹으셨다. 개 됐다. 그럼 뭐가 되는가 민법에서는? 술 먹고 개 됐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 그러는가? 만취자. 그러는 거야. 의사무능죄 행위죄예요. 의사무능자인가? 아. 이제 여러분 막 공부하다 헷갈려. 듣긴 들었는데 이게 조합이 안 돼. 막 뒤 섞여 있어. 뭐 의사무능력자 그런 것도 있고, 참. 행위무능력자도 있고. 그러면 만취자는 행위무능력자냐,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막 섞이는 있죠.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예요. 네. 서서히 이제 헷갈리죠. 네. 만취자나 유아자는 행위무능력자죠. 행위무능력자. 그죠? 의사무능력자는 몇 명 있어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틀을 잡고 딱 자리 잡아. 안 그러면 누가 툭 치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의사무능력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막 이제 듣긴 들었는데 제재를 못 잡고 있죠. 행위무능력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 금융연수원에서 은행원은 민법이 기본이에요. 은행원은 여기서 금융연수원에서 법률여신 전문 과정을 할 때 저도 여러 번 똑같이 헷갈렸어. 아 이게 시험에 보면 이게 행위냐, 아니 행위일 때는 취소냐 무효냐.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의사무능력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는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부터 의무행치.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까먹읍니다. 의사무능력자 뭘 주장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 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를.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냥 몰라 일단 그때 모르면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하는 거죠. 의무행치. 그리고 손가락에다 적어가는 거죠. 의무행치. 컨닝 자꾸 하다 보면 외우져요 여러분. 자,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자, 차이점은 이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갑이 을한테, 가만히 보니까 갑이 엄마고 을이 자녀야, 아들이야. 왼수죠. 아, 요즘은 자녀가 왼수죠.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해주고 싶어. 뭐 해주고 싶다고요? 증여. 사실은 증여해주고 싶은 거. 왜?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어. 그래서 초등 입학 기념으로 이벤트 해주고 싶었고 조그만 5억짜리 부동산 하나 넘겨주려고 그래. 소박하게. 넘겨줘야 돼.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뭐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증여.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증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증여자. 자는 수증자.
그럼 이때에 우리는 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요, 증여세요? 증여세가 되겠죠, 당연히. 누구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요 무상 취득자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한테 뭐가 가셔야 되는가?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에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아들한테 증여세가 되죠. 근데 제가 아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초딩, 미성년자. 즉 이 말은 제가 왜 한 걸까요? 초딩이란 말은. 제가 초딩, 뭐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대학생 그러면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면. 자, 세법에서 학생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소득이 없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세법에서 이 상대방을 표현한 것에서 이 상대방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학생 그러면 얘는 소득이 있다 없다 그 얘기하다. 세법에서는 이게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능력자 그런 거 우리 묻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일단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침 흘린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죠. 응?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차이점은 뭐야? 하나는 뭐 심심박약, 하나는 심실, 상실 뭐 그렇게 들으셨죠? 근데 그놈이 그놈 같잖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는 응? 보통 정상적으로 딱 가끔 가다가 돌아버리는 애. 즉 침 흘리는 애. 금치산자는 맛이 가 있다가 벼락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애. 그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어요? 없어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선고받아야 돼? 가족관계 기재해야 돼? 우리나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등기를 안 한다고. 우리나라 부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신 밖에서 법원 가서 선고받고 그걸 안 한다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은 정상인 사람이 없죠. 사람은 요즘 이상하고 밤만 되면 이상해져. 자, 봅시다.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유상과 무상의 차이점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상과 유상일 때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매매 등의 유상양도일 때는 양도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차이. 그러면 저기서 사례 따르면 얼마고? 2억 원이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증여다 가정합시다. 증여다 합시다. 증여이면은 이때는 증여 당시 재산가 얼마? 5억 원. 여기서 5억 원은 뭐를 말하냐면 시가. 그래서 여러분 특히 상속세 증여세는 항상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억해 두셔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 원칙? 시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 시가. 요거는 뭐야? 실가. 요거는 뭐다고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이죠. 실지거래가액.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엄마가 아들한테 뭐 하고 싶은데?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그럼 5억짜리를 증여하려면 증여 당시 재산가가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로 과세한다?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죠.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증여세로 과세하니까 아들이 뭘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돼.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초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학생 신분이고 학생 신분은 세법상 뭐가 없다는 거야?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들이 자기가 뭘 내야 된대?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증여세를 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증여세를 누가 또 내줘야 돼? 엄마가 또 내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아들한테 5억 원에 대해서 뭘 때린다? 증여세. 근데 얘가 소득 창출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걸 누가? 엄마가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법은 그 대납해준 증여세를 또 하나의 대납으로 증여로 봅니다. 이해되세요? 5억짜리 넘겨주면서 1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초딩인 얘가 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내줘야 돼? 당연히 엄마가 내주죠.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1억 원 대납해준 증여세를 또 하나의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뭘 또 때린다고? 증여세를 또 때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또 증여세 나오면 그걸 누가 내야 돼? 엄마가 내야지 또. 그럼 또 하나의 뭐가 일어나는가? 증여가 일어난 거죠? 또 뭘 때려? 증여세 때리죠.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내죠. 그럼 또 증여가 일어났죠. 또 증여세 때리죠.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내. 그러면 이게 무한수렴을 쭉 하는 거죠.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끝이 없어져. 그래서 몇 번만?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증여세 대납해 준 거에서 증여세를 또 때리는데 몇 번만 때린다고 여러분? 한 번만. 아, 그러니까 복잡해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증여세를 좀 피하는 방법이 뭔가 보는 거죠. 증여세를 받는 방법, 피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 증여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쓰자는 얘기잖아.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되면은 일단 과세가 되는가 이게 보고 양도차익 2억 원. 과세까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잖아. 예. 그리고 그걸 누가 내야 돼? 엄마가 내야 되는 거죠. 갑이. 그 엄마는 소득 창출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다시 양도세 내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간단해. 증여로 하지 말고 뭐로 하자? 매매로 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매매 당사자가 만약에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가 있게 되면 이 매매가 일어나는데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가 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웃기지 마 그러는 거야. 무슨 부부지간에 무슨 부자와 자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사고 팔았냐? 니들 시는 뭔데? 증여인데 증여 계약서 쓰면은 세부담과 세부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니네 일부러 매매 계약서를 쓴 거지 라고 뭐 하느냐? 추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증여를 추정해버립니다. 뭘 써도 매매 계약서 써도 그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아니면 세법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증여로 추정해서 누구한테 다시? 아들한테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뭘 때리는가? 증여 때리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띈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설사 니네가 뭐 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뭐 하려고? 줄이려고 뭘 써도 매매 계약서를 써도 세법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하나 더. 여러분 민법 등 법을 공부하다 보면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을 배우셔야 돼요. 간주 규정은 의제 규정이라고도 하고요. 뭐뭐한 거로 본다. 뭐뭐한 거로 간주한다. 뭐뭐한 거로 의제한다. 항상 끝자가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추정 규정은 뭐뭐한 거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세법에서는 간주 규정이나 추정 규정이 매우 중요한데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추정 규정이에요. 법률상. 그러나 간주 규정일 때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러고? 간주 규정. 허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추정 규정. 그럼 법리상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 어떻게 하냐? 끝자가 뭐뭐한 거로 추정한다라면 무슨 규정을 몰고 가면 되는 거고? 추정 규정으로 몰고 가는 거고, 추정 규정으로 갈 때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끝자가 뭐뭐한 거로 본다, 뭐뭐한 거로 간주한다, 뭐뭐한 거로 의지한다. 그럼 여러분 무슨 규정으로 가정하고? 간주 규정, 의제 규정 간주하고, 얘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네가 도둑놈으로 본다. 나는 너를 도둑놈으로 본다. 무슨 규정이야 그러면? 간주 규정. 그러면 당 상대방은 실제 도둑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여지도 없이 뭐가 돼버리는 거고, 반증할 여지도 없이 그냥 뭐가 되는 거고? 도둑이 되는 거고. 나는 너를 도둑놈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내가 그 상대방이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뭐하면? 반증하면 그때는 도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증여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매매라 하더라도 우리는 증여로 뭐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뭐로 때린다? 양도 소득세 때린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이지만 실제 매매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매매 사실 등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이때는 다시 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르면요, 요 반증을 허용하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요로 할 때만 인정한다. 부부지간에 교환을 했어. 부부지간이 뭐 했다고 여러분? 교환. 뭘 교환하니까? 부동산을 교환했어. 그래서 명의가 서로 바뀌었어. 그럼 등기부상에 서로 명의가 바뀐 게 나타났죠? 그죠? 네. 그럼 그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자, 조기 써놨죠? 1시간을 못 버텨, 1시간을. 조기다, 교환은 무슨 계약이다고? 유상.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환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남편 명의 재산이 채무 불이행해서 경매, 국매로 넘어갔는데 그걸 배우자가 경락을 받아버렸어. 그럼 비록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간이지만 법원을 통해서 사실상 넘어갔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때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경우 법에서 명명백백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일단은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간이면 이때는 뭐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면 매매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자, 차이점 하나 더 있어요. 누구한테 과세를 하느냐?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 항상 유상양도일 때는 여러분 양도자한테 과세합니다. 양도자. 도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무슨 양도면? 무상양도면 항상 양수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차이점 느끼시고요. 복잡해 보면 요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예. 과세가액과 납세무자가 달라진다. 이게 가장 기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다른 거 몰라도 좋아. 지금 설명한 것처럼 딱 매매냐 증여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항상. 그래서 매매면 양도 차익이 돼서 누구한테 과세하라?
도자한테 과세하라.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이면 이때는 양도 당시가의 시가 전액이 돼서 누굴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수자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매매이 등 유상양도면 누굴 잡는데? 도자를 잡는데 이때 도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이 도자가 법인이면 이때는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되냐?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 그러나 개인일 때는 소득세로 가는데 소득세로 갑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항상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다고요? 개인한테. 법인세는 써져 있네.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법인한테 과세한다고. 자, 도자가 개인이면 뭐로? 소득세. 법인은 뭐로? 법인세. 아니면 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 소득세의 양도 행위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로 갈 것이고요. 이게 사업행위로 갈 때는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즉 일반인들이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야.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자, 여기 무슨 말 나왔죠, 여러분? 응?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아, 이게 부동산을 파는 게 무슨 행위로? 업으로 한 행위구나. 그러면 이때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 안 보여? 뭐로 가져야 된다고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제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봐요. 제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여러분이 거주하던 주택을 이사하는 바람에 파는가? 그럼 그건 사업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버렸어. 양도소득세. 근데 저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게 저는 뭐로 하는 사람이다고 여러분? 업자야, 업자. 부동산 매매 업자. 주택 신축 판매 업자. 이건 사업행위죠.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로 분류돼서 뭐로 가셔야 종합소득세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뭐 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양도세. 그럼 양도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을 납세문이라는데 그 양도 행위로 인한 사업 행위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잘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과 증여일 때 요거 조금 더 보면 이때 수자가 과세가 되는데 이 수자는 재산 이전 시점이 사후면 뭐로 과세가 되니까? 상속세로 과세니까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재산 이전 시점이 뭐면? 생존시면 이때는 상속이 아니라 뭐가 되니까? 증여고 증여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죠. 요게 매매일 때와 매매 등의 유상일 때와 증여일 때 무상일 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이 넘어갔다. 이때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가액 전체 돼서 과세할 거냐, 차이 돼서 과세할 거냐. 그래서 뭐를 가지고 따져라? 대가, 유무를 따져서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 무슨 양도고? 유상양도고, 유상양도고. 유상양도일 때는 과세되는 가액이 뭐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누구한테? 도자한테 과세를 하는데, 이게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일 때는 양도 당시 가액 전에 무슨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는 누굴 잡는다? 후자를 잡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때 이 도자가 개인이나 법인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개인일 때 사업행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 때 뭐로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세. 이게 사업행위로 인한 양도행위면 뭐로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구별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게 구별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의 개념에서 하나 더 드릴게. 뭐다? 사실상 이전. 사실상 이전. 자,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 이시 없이?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 등기를 하고 양도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를 하였다. 취득 등기를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한 다음에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도인데 반해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 그래서 자기 명의로 뭐를 안 하고?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명 세법에서 뭐라고 그러고? 미등기 양도. 공시법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야. 공시법에서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가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뭐다? 미등기 양도입니다. 그러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면 양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자기 명의로 뭐를 하지 않고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다. 우리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서 양도자 명의로 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양도자한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만약에 과세를 안 하면 등기를 굳이 뭐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죠. 물론 그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실상 이전과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다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했다면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양도로 봐서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세법에서 말하는 여러분 미등기 양도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미등기 전매는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구분하는데, 이때 세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뭐다?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전매 자체가 등기를 하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얘와 얘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 세법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와 전매하고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 이때 규제 대상은 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의 세법에서 규제 대상은? 그러면 여러분, 세법에서 어떤 경우를 미등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를 미등기 전매로 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등기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야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아니 여기는 뭐가 없어서? 그럼 취득등기를 해야 못해? 못하죠. 요게 차이점이죠. 응? 지금 차이점 느끼셨어요? 여기는 등기를 하고 안 하고, 미등기 양도할 때는 안 하고야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등기를 여기는 안 한가 못 하는가? 여기 못 하는 거야. 차이점 구별돼요? 여기는 안 한 거야, 의도적으로. 여기는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 이게 차이점, 여러분. 그러면 세법에서 규제 대상이 된 나쁜 놈으로 보는 건 미등기 전매다, 미등기 양도다? 미등기 양도인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세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건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미등기 양도입니다. 그 미등기 전매와 미등기 양도의 차이점은 미등기 양도는 그 자선의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등기를 안 한 거고, 여기는 안 한 거고, 여기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서 취득등기를 여기는 안 하고 못하고. 차이점 느끼십니까? 느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응? 안 하고야 못 하고야. 요것 좀 구분해 주세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